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기준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드디어 기준선을 시작을 하게 됐네요. 기준선과 캔들과의 관계, 기준선 그리고 캔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준선을 보실 때 26개의 캔들을 보셔야 되는 건 아실 겁니다. 26 뒤에는 후행 스팬이 있죠. 그러면 후행 스팬이 여기 캔들을 앞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기준선도 캔들 앞에 캔들도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선이 언제 움직일지, 얼만큼 움직일지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냐? 그것은 다음 컨텐츠에, 다음 영상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기준선이 횡보할 때 캔들의 움직임, 이거부터 오늘 할 겁니다. 기준선이 횡보할 때 캔들의 움직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목균형표에 기준선을 제외한 모든 선들을 지우고요. 그럼 딱 기준선만 남습니다. 자, 기준선이 횡보할 때 캔들은 조정이나 기술적 반등이나 조정이 나온다. 항상 이것은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기준선이 횡보할 때는 기술적 반등이나 상승 후 기준선이 횡보를 하게 되면 조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락하던 캔들이 기준선 여기 횡보예요. 잠깐 내려갔지만 다시 횡보를 합니다. 이건 횡보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락하던 캔들이 기준선이 횡보를 시작하니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하던 캔들이 기준선이 횡보를 하니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쪽도 한번 볼게요. 상승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여기 잠깐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기준선이 횡보하는 구간을 일단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승하던 캔들이 기준선이 횡보하니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락하던 캔들이 기준선이 횡보하니 상승,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기준선이 횡보를 하니 캔들은 조정을 맞이합니다. 기준선이 횡보하니 캔들은 하락을 합니다. 기준선 횡보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죠. 자, 다른 차트도 한번 볼까요? 이건 지우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기준선이 멈추는 자리, 멈추는 자리, 멈추는 자리, 멈추는 자리,
멈추는 자리. 기준선이 멈추니까 캔들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기준선이 멈추니 조정을 받고, 기준선이 멈추니 조정을 받습니다. 이건 시간 조정이네요. 기준선이 멈추니까 횡보를 시작하니 반등이 시작이 됩니다. 자, 기준선이 멈추면 하락, 기준선이 멈추면 하락, 기준선이 멈추면 조정,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계속 이 모습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럼 분봉도 한번 볼게요. 자, 분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에도 역시 기준선만 남기고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분봉이네요. 이거는 60분봉, 5분봉, 1분봉도 상관없어요. 3분봉도 괜찮습니다. 뭐 아무 분봉이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기준선이 딱 횡보를 시작하니 캔들은 상승. 이거는 1분봉이에요. 1분봉은 똑같이 나와요. 자, 기준선이 딱 멈추니까 캔들은 하락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준선은 캔들이 움직임에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이것도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고가와 저가의 26의 고가와 저가니까요. 당연한 말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기준선이 딱 횡보하면서 캔들은 반등이 나옵니다. 자, 다른 분봉도 역시나 이거 1분봉이에요. 240분봉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봉, 코인, 선물, 주식 모두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이 나옵니다. 기준선이 횡보를 시작하니 캔들은 반등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준선의 저항을 받았네요. 자, 여기도 역시 기준선이 횡보를 시작하니 캔들은 하락으로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기준선이 횡보하는 동안은 조정 구간 또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진짜 방향은 기준선이 움직일 때 나와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할 때 진짜 방향이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기준선과 캔들의 관계. 기준선이 횡보할 때는 캔들은 기술적 반등 또는 조정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진짜 방향은 기준선이 움직일 때 나온다. 진짜 캔들의 상승과 하락은 기준선이 움직일 때 나온다. 일단 이거부터 아셔야지,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지 기준선이 움직일 때 캔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기준선이 하락할 때 캔들의 움직임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선이 멈출 때는 기술적 반등이나 조정이 나오니까 풀매도나 풀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추세가 아닌데 내가 풀로 진입을 해버리면은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이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준선이 횡보를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선이 횡보를 시작하는 이유는, 자 보세요. 신저가를 찍고 그 다음 캔들이 신저가를 발생하지 못하면 기준선은 횡보를 시작합니다. 칼같이 나옵니다. 즉 26의 신저가 또는 52의 신저가, 이건 신저가도 되고 신고가도 됩니다. 쭉 하락 추세가 발생을 계속 하다가 이제 최저점을 찍고 그 다음 캔들에서 상승 잉태형이나 상승 반격형의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기준선은 횡보를 합니다. 즉 신저가 발생이 더 이상 안되고 기술적 반등의 시작을 이 기준선이 알려주는 겁니다. 어렵나요? 즉 하락 추세가 끝나면 기준선이 선다. 상승 추세가 끝나고 다음 캔들에 더 이상 신고가를 발생하지 못하면 기준선이 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대응은 역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선이 멈출 때는 풀로 진입하시면 안되고 분할로 미니 한계약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마이크로 2계약에서 3계약 정도로 이 시기에는 먹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그 기준선과 전환선 같이 보는 컨텐츠가 다시 또 마련되어 있는데 또 할 건데, 이건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기준선이 멈출 때는 기술적 반등과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지금 13분 정도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선이 언제 설 줄 아는지, 언제 서겠냐, 얼마만큼 서겠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캔들이 있을 때 이제 여기 기준선이 서죠. 이제 처음에 제가 줄을 잘못 그었습니다. 기준선이 멈춥니다. 여기 이 캔들부터 이건 잠깐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 캔들이 있을 때 기준선이 이렇게 당겨봐요. 26을 당겨봐요. 26을 당겨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제일 고가잖아요. 현재 이 캔들이 제일 고가입니다. 25네요. 죄송해요. 지우고, 현재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쭉 뒤로 당겨 보면 26이 여기입니다. 26이 이 캔들이에요. 26이 여기 이 캔들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고가잖아요. 그러면 캔들은 이 캔들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캔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 고가까지 움직일 때까지 하락 후 이만큼, 즉 여기서 이만큼 14일 동안 횡보를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움직여요. 자, 여기서 14일 끄어보면 14일 죄송해요. 지금 현재 14일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와중이죠. 그러면 여기서 캔들이 또 움직이잖아요. 지금부터 여기가 없어지면서 여기서는 쭉 횡보를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26을 그어봅니다. 26을 그어보면, 자, 기준선은 여기 캔들이 올 때까지, 캔들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횡보를 하고, 이때 여기 오기 전에 캔들이 26의 신고가를 내버리면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캔들이 여기에 갇혀 있으면, 이만큼에 갇혀 있으면 기준선은 계속 횡보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락을 한 후 다시 기준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을 체크를 해보면 26, 여기죠. 하락을 한 후에 요렇게 횡보를 하고 다시금 하락 후 횡보. 그러면 캔들 기준선의 움직임은 이런 식의 계단식 하락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횡보를 이렇게 길게는 안 합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기준선이 움직이는 기관을 이렇게 26 끊고 또 26 끊고, 이게 어려운데 지금 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움직이고 여기서 또 상승을 하죠.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그어 놓으면 기준선은 현재 여기까지 횡보, 하락, 횡보, 하락, 횡보, 상승,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해하시나요? 이건 진짜 이거를 제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기준선은 횡보 후, 하락 후, 횡보 후, 하락, 횡보, 이렇게 움직입니다. 기준선의 움직임을 이야기하실 때 고가, 저가를 계속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캔들은 어떻게 움직이겠나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캔들이 내려가요. 왜냐, 여기 3위편과 지금 캔들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면 기준선이 땡겨버려요. 밑으로 매물대 자체가 내려오니까 기준선이 하락으로 땡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기준선이 횡보를 하면 상승을 또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또는 계속 지속 하락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선의 움직임으로 전환선과 같이 보셔야 되지만, 기준선의 움직임으로 캔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준선이 움직일 때, 하락할 때 하락을 만들어내 버리면 26의 신저가를 배버리면 또 폭락이 나옵니다. 기준선이 움직일 때, 기준선이 상승할 때 26의 신고가를 내버리면 쭉 올라가 버립니다. 이때 볼린저 밴드도 벌어지고 ADX 상승하고 BWI도 상승하고 모든 게 다 상승이에요. 이때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팔면 안 됩니다. 기준선이 횡보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를 먹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되나? 기준선이 횡보를 시작하면 청산을 하시면 된다. 너무 많이 나갔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이 기준선의 움직임, 그리고 어디까지 움직일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다시 다른 컨텐츠를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하자면
기준선이 횡보할 때는 기술적 반등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오늘 요거만 기억하세요. 요거만 기억하시고 다음에 또 기준선에 할 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선 오늘 왜 했냐면 곧 있으면 기준선이 하락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준선 여기서부터 하락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 남았죠? 오늘 포함 4일 남았습니다. 4일 뒤부터 하락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쯤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대응 방법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추세를 먹고 있을 때 기준선이 횡보를 하면 그때 청산을 해라 이겁니다. 중간에 청산하지 마시고 기준선 횡보하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면 이제 캔들이 여기 처음 한 개 생기죠. 그럼 여기서 청산입니다. 반대로 하락하다가 이렇게 꺾이면 이 캔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신저가가 최저가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확인한 다음 청산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 자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